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도 이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라고 믿으시면 오산입니다. 오늘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좀 다른 나라.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하고도 이란하고도 그리고 또 사우디하고도 다 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되게 무서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지금 되게 취약한,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대한민국보다 고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자관 오늘은 이 이란 전쟁과 관련돼서 또 하나의 이해 당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환타님 모시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도 다녀오셨죠?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인도 다녀오신 이야기 다음에 하고, 네네. 오늘 말씀해주실 나라는 인도는 아니죠?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인도의 라이벌 파키스탄. 거의 거열형을 당하기 직전. 거열형. 예. 거열형 아십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무서운 거죠. 능지처참합니다. 사실 만큼이나 무서운. 이번 전쟁에서 가장 이 난감한 상황에 있는 나라가 진짜 난감한. 파키스탄이죠. 왜 난감한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파키스탄이 사방으로 빚을 졌어요. 쉽게 말해서. 빚을. 그러니까 사우디에도 빚을 졌고. 사우디에는 돈 빌렸고. 예, 그렇죠. 거기다 이제 아프가니스탄하고는 또 이제 자기가 업어 키운 자식인데 또 난리가 난 중이고. 그렇죠. 지금 또 싸우고 있고. 거기다가 이란하고도 또 이제 싸우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긴 국경을 또 맞대고 있죠. 거기서 전쟁을 하고 있으면 동쪽에 인도가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죠. 인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또 중국대로 또 부채 문제가 있죠. 또 그렇고. 예, 그러니까 5개국가 지금 엮여 있는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 네. 자, 일단 시작은 2026년 2월 28일 새벽으로 시작을 하죠. 네. 다 아실 거예요. 이날 네. 이제 공습으로 알리하메네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후, 저쪽은 이제 그렇죠. 새벽에. 새벽이었군요. 보면. 자, 다음 날 이제 파키스탄 최대 도시인 카라치 남부에 있는 이제 인도의 문바이 같은 도시인데 네. 여기 미국 영사관 앞에 네. 수백 명의 이제 파키스탄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예. 시위를 했어요. 파키스탄이 시아인가요? 순니인가요? 시아파 인구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세 번째로. 예, 그리고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아요. 두 번째로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 심지어 이제 바리케이트를 뚫고 영사관 외벽을 발포했습니다. 그럼 거기 경비하고 있는 미국 해병대가 발포를 했어요. 응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소 10명 정도의 사망자. 이날 첫날 기사는 이제 9명으로 나왔는데 네. 여기다가 이제 길기트 발티스탄에 있는 유엔 사무소가 이제 불이 났고요. 불을 질렀죠. 네네. 네, 라호르와 이슬람아바드에 있는 미국 시설에서도 네. 이제 시위대가 돌파를 하면서 일주일 사이에 이 관련 사망자만 26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친이란 성향이 되게 강했군요, 보면. 그렇죠. 일단 시아파들은 정서적인 연대들이 있으니까. 자, 지금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은 이제 정말 파키스탄이 처한 상황이, 야,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보면은. 네. 예. 한번 설명해 주시죠, 보면은. 네,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리가 났고 이거 다 천천히 할 얘기인데 네. 또 반미 시위 있고 네. 에너지 비축량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어차피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니까 파키스탄은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데 네. 이 문제도 생긴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3월 9일 예. 이제 파키스탄 해군이 걸프 지역에서 네. 자기 이제 자국 상선을 호위하는 바다의 수호자 작전을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진 않고요. 이제 뭐 주변에 이제 가다르항이랑 이제 뭐 이제 카라치 정도에서 했는데 네. 어찌 됐건 이게 지금 이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서 파키스탄 오느냐 마느냐가 네. 이제 파키스탄은 거의 이제 뭐 국가의 운명이 걸린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미 지금 며칠 전 기사인데 원유가 열흘분밖에 없고요. 열흘분. 예, LNG는 15일치. 15일치. 그러면 3월 말이면 자고한 파키스탄은 인구 그 많은 나라가 에너지가 똑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는 이제 옆 나라인 또 옛날 파키스탄이었던 방글라데시 또한 마찬가지여가지고 그렇죠. 이 두 나라가 모두 지금 학교를 휴교한 상태입니다. 학교 휴교.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쓸 게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뭐 주 3일째? 4일째. 주 4일째. 4일째로 예. 근무시키고 해가지고 이제 최대한 남은 걸 가지고 이제 버티겠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이렇게 아껴봐야 뭐 얼마 아끼겠어요. 사실. 그렇죠. 예. 네네. 근데 이게 한 나라가 무슨 일이 난다 하더라도 네 군데서 동시에 불이 나는 경우는 없는데 이 파키스탄은 지금 뭐 인도 문제까지 껴가지고서 네. 전제했듯이 여러 군데서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불을 지른 게 네. 외부의 적이냐? 이게 또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게 파키스탄 자신입니다. 왜 그런가요? 정확히 말하면은 파키스탄이 지난 수십 년간 각자의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안보와 경제의 청구서가 이 불리한 상황에서 동시에 날아들고 있는 거예요. 긁었던. 네, 그렇죠. 이게 청구서가 한꺼번에 지금 몰리는 최악의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됐군요, 보면은. 자, 그래가지고 단순하게 정리를 하자면 자세히 이따 이 부분을 얘기할 텐데 예. 아프간에서 지금 탈리반이랑 전쟁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렇죠. 그래서 공개전을 선언한 상태고. 맞습니다. 뭐 카불을 폭격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공군기가 이제 F-16이 예. 또 미국 자산인 것도 웃기죠, 파키스탄이. F-16이 카불을 폭격한 상태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열심히 또 트럼프한테 아부를 했는데 작년에 열심히 했죠, 보면은. 버림받은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사우디랑은 이제 그 상호방위 협정을 맺었는데 네. 이게 지금 사우디는 상위방어 협정에 따라서 파키스탄군이 이란이 사우디아를 공격하니까 네. 개입을 해줘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상황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두
이 파키스탄이 남발했던 계약의 부선물이 된 거죠. 하나하나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동시에 보면은 그리고 그 당시로 보면 단기 이익을 본 건 사실인데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될지 아마 여기도 몰랐겠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려면은 이 파키스탄 나라가 애초에 어떤 상태에서 건국을 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파키스탄 외교사를 좀 뚫어봐야 돼요. 네. 근데 이 파키스탄 외교사라는 게 결국 자기 나라를 팔아가지고 자기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팔아가지고 이익을 얻는 구조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파키스탄은 47년에 독립을 하자마자 네. 이게 뭐 생존 자체가 거의 안 되는 나라였죠. 그렇죠. 일단 당시는 이제 동파키스탄 지금 방글라데시가 한 나라였는데 번잡하나 사실 독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1,600km가 떨어져 있었고 네. 영국령 인도가 이제 887개의 이제 그 제조 시설을 남겼어요. 네. 소위 말하는 2차 산업을 할 수 있는 제조 시설을 남겼는데 이게 대부분 780개가 인도에 있었고요. 네. 파키스탄,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에 있는 거는 34개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것들도 대부분 이제 어떤 식으로 됐냐면은 영국 제국은 이 서파키스탄과 이제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과 이제 벵갈 지역이죠. 이 방글라데시 지역을 일종의 산업 원료의 기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황마나 네. 면사를 만드는 기지로 만들고 이걸 네. 가공하는 공장은 모두 인도 대륙에 만든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로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독립을 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원료는 많이 나는데 이 원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자기네 공장이 한반도와 없으니까. 비슷했군요. 보면은. 한반도 더 안 좋았던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또 바로 또 전쟁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시작을 하자마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적 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파키스탄이 생존을 위해서 팔 수 있는 유일한 게 자신의 위치인 거예요. 다행히 위치는 좋아요. 입지는 좋다. 여기저기 껴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이제 인도가 1950년에 이제 공화국 헌법 체제를 완성시키고 이제 좀 국가로서 기틀을 가져가는 사이에 파키스탄은 이제 계속 헌법이 지연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각출전을 인해 가지고 그래도 56년에 처음 헌법이 만들어지고요. 오, 상당히 늦었군요. 네, 그리고 58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요. 음. 그러니까 헌법 체제로 2년을 유지한 상태에서 네.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키스탄에서 이 군부의 비대화라는 게 파키스탄 군부의 논리도 있었어요. 국가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가 위기인데 우리가 나서서 구원하고. 사실 근데 모든 쿠데타의 논리는 그렇긴 하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를 먼저 지켜야 하는 건국기의 압박들이 먹혀 들어갔던 거예요. 대중들한테. 쿠데타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파키스탄의 외교도 이 뿌리 위에서 설계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외교의 목적이 뭐 번영이나 뭐 경제적 부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생존이었고 이 생존을 위해서는 자국의 약점을 감출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약점을 감추자.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사진에 보이듯이 경제보다 안보, 국가 생존 우선이라는 네.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일단 살아남아야 뭐 민주주의고 뭐고 하지 않냐 보면은 번영이고. 네, 그렇죠. 근데 파키스탄은 다시 또 계산을 해봐도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인구는 많은데 예. 국가도 떨어져 있고 네. 재산도 없고 그래서 파키스탄 산업 대신 지정학, 자기의 위치를 강대국에 팔기 시작합니다. 파키스탄은 기꺼이 자신을 이제 냉전 시장의 전초 기지로 내놨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봤을 때 파키스탄은 소련 봉쇄를 위한 남아시아 거점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 인도는 약간 친소 국가였거든요. 친소련 성향이 좀 강했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파키스탄을 친미 국가로 만드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본 미국은 어찌됐건 미국이 좀 배후가 있으면 또 인도가 쳐들어온 걸 막아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또 필요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F104 같은 좀 구형 비행기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예. 이런 비행기들이 파키스탄이 도입을 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양국 전쟁 때 뭐 이제 미국 고문단들이 가가지고 뭐 사이드와인더 장착도 해주고 미국에다가 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종종 있었죠 보면은. 네. 그런데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1971년도에 이제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을 할 때 보니까 이 미국이 그렇게 또 파키스탄 편을 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실 방관을 했잖아요. 네네. 처음 이렇게 입으로만 편을 들어주다가. 그러면서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에 독립을 했고 파키스탄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영토 절반과 인구의 60%를 잃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작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 이게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낀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은 그 전에 사실 또 동아줄 하나가 더 있었어요. 어떤 동아줄이죠? 중국입니다. 중국. 네. 중국과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파키스탄이 이슬람 국가 중 최초로 중화인민공화국에 승인을 했고요. 오. 그리고 이제 1962년도에 중인전쟁이 나는데 네. 중국이 이기잖아요. 그렇죠. 파키스탄이 이제 놀란 거예요. 아 중국의 위력을 봤군요 보면. 예, 예. 그래서 세상에 거기다가 사실 이 당시 이제 외교비사를 보면은 인도군이 밀리자 파키스탄 군도 카시미르를 들어갈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때 또 미국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배신감이 이때처럼 생겼는데 근데 이 와중에서 거기다가 전쟁 직후에 또 중국이랑 인도가 전쟁을 하니까 미국이 갑자기 인도 편을 들면서 인도에 무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순진했던 파키스탄은 상처를 받습니다. 아주 큰 마음의 나만 상처. 챙겨줄 줄 알았는데 내 애인인 줄 알았는데 네. 이 형이 이럴 수가 라고 하면서
서방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네네. 그러면서 인도를 철저하게 짓밟은 중국이야말로 이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이 친미 국가이자 친중 국가인 그 독특한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동파키스탄은 독립까지 한 상태에서 그렇죠. 하다가 이때 이제 정말 파키스탄이 큰 딜을 합니다. 이제 그 직전에 딜을 한 거긴 하죠. 왜냐하면은 그 카시미르 북부에 있는 그 샥스감 계곡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인도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카시미르는 다 인도 땅이에요. 인도 주장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파키스탄 시료 지배하는 지역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시료 지배 지역인 샥스감 계곡 일대를 중국 영토로 인정을 해줘요. 중국한테 넘기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판 거죠. 인도 입장에서 네. 보면은.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이게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는 데를 중국에 떼어주니까 네. 인도는 이제 아주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이고 중국에는 거의 이제 영구적인 평화 국경선을 정리해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구간이 지금의 카라코람 하이웨이의 기반이 돼요. 요새 여행 많이 가시더라고요. 네네네. 또 오지 가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사실 파키스탄은 뭐 시로지배라고는 했지만 이걸 뭐 어떻게 시로지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좀 당시로서 어려운 땅이었는데 네. 이걸 주고 이제 중국의 약간 배후를 얻은 효과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거래를 되게 잘한 건데요. 잘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치밀한 빌드업 아래 네. 이제 파키스탄은 이제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으로 나라가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갑자기 미중 간의 평화무드가 됩니다. 그렇죠. 70년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키신저가 네. 중국을 가야 되는데 갈 방법이 없죠. 없죠. 안 들키고 가려니까. 그렇죠. 그래서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걸로 위장을 한 다음에 파키스탄에서 넘어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실 양쪽에 상당한 신뢰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아이양 칸 이제 쿠데타 정부긴 했지만은 네. 미중화의 완벽한 통로가 되어주면서 이 나라가 이제 강대국 외교에 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자신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외교사 나올 때마다 파키스탄이 다 우리가 챙겨준 거야라고 이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예.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이 이게 꽤 성공 모델이구나. 야, 이게 좀 가능한 모델이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네. 이 딜을 만들어주면서 딜도 만들어주고 우리 위치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받을 수 있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정점이 오른 게 이제 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입니다. 뭐 그 전에 말씀하셨죠. 예. 파키스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소련은 이제 뭐 파키스탄까지도 노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점령이 됐을 경우에는 그렇죠. 막 인도양으로 밀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반군 지원을 확대하면서 이제 그 지원을 파키스탄 정보기관인 ISI를 통해서 그렇죠. 전달되게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당시에 그냥 통로가 아니라 이 무자헤딘 반군을 지휘하는 지휘 통로이자 전쟁에 약간 아주 중요한 파수꾼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파키스탄이 매년 미국으로부터 한 6억 달러 정도의 그 군사 당시 지원을 받아요. 40년 전에. 네, 그러니까 지정학을 돈으로 만드는 가장 성공시킨 이제 순간이었던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사실 파키스탄이 이게 늘 성공을 이 당시 했는데 이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들어왔던 돈들이 파키스탄 사회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네. 군과 정보기관을 비대화하는 데로 흘러가면서 지금까지 파키스탄이 군부가 강력해지는 또 계기가 된 거예요. 당시 6억 달러면 우리나라가 그때 뭐 정말 일본한테 그 대미 청구권, 30억, 40억 뭐 이런 거 이제 받아오려고 보면은 80년대 초반에까지 그렇죠. 난리를 쳤었는데 매년 꼬박꼬박 6억 달러씩 들어온다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의 후원을 가지고 국가역량을 키웠으면 좋은데 이게 네. 지금 거의 뭐 이제 군과 정보기관을 비대화시키는 데 돈이 쓰였고 네. 이다 보니까 외부 위협이 클수록 군이 커지는 이제 담론이 만들어지고 군이 커지니까 안보는 더 외교 안보 중심으로 굳어지게 되고 이 안보 중심 외교가 다시 군의 필요성을 증폭시키면서 시민사회나 외부 시민정치가 설 기회를 잊어버린 게 이게 지금 사실 파키스탄 정치의 비극이거든요. 그렇죠. 항상 이제 군이 중심에 서 있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9.11이 터졌습니다. 네. 9.11이 터지면서 이 파키스탄이 또 한 번 빛을 발해요. 그렇죠. 이 분노한 불시 정부가 네. 야 니네 우리랑 같이 할래 아니면 폭격 맞고 석기시대로 돌아갈래. 그렇죠. 길을 내줘라. 이 뭐 거의 우리나라 임진왜란 임진왜란 때 듣던 이야기죠. 가도임명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은 살고 싶었기 때문에 네. 자신들이 만들었던 탈레반 정부와 단교를 선언하고 네. 미국 아프간 전쟁의 병창 기지로 자임을 합니다. 뭐 핵 공공 기지도 빌려주고 네. 온갖 루트도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그 대가로 이제 핵실험으로 인한 경제 제재를 이때 풀어주고 F-16도 공급해주고. F-16도 공개해주고 네. 2004년에는 파키스탄을 주요 비나토 동맹국이라는 네. 되게 좀 아주 엄청난 이제 위치에 만들어주면서 냉전 초기의 그런 동맹 구조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진짜로 저도 그 당시에도 느끼고 지금도 참 황당했던 게 당시 이제 9.11 당시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했던 탈레반을 키운 게 또 파키스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탈레반을 아프간의 배후로 키워준 배후가 파키스탄인데 미국이 들어오면서 탈레반을 소탕하는 물론 이제 알카에다 소탕이 명분이긴 했지만은 네. 그 역할을 하면서 당시 또 어떻게 했냐? 사실 탈레반 정권은 미군이 폭격을 시작하고 2달 만에 없어집니다.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이 잔당 탈레반 잔당이 어디로 가냐? 퀘타라고 하는 지금 발티스탄의 수도에서 파키스탄도 숨겨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전쟁을 수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들을 숨겨가지고 자신들의 이제 시드로 만든 거죠. 근데 파키스탄은 왜 이런 이중 플레이를 했냐? 만약에 미국이 이제 탈리반을 물리치고 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안정화가 됐을 경우에 행여나 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온 정부가 친인도 정부라면은 파키스탄은 동서양 쪽에 이제 적을 두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아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니까 결국 탈레반 자체가 또다시 시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품어주고 다시 미군이 철수 재집권을 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배후를 보장받고 싶어 했죠. 사실은 뭐 그 의도대로 됐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파키스탄이 보여준 행보는 정말 좋게 말하면 이중 플레이의 이제 끝판왕. 그 기회주의의 끝판왕이죠. 진짜. 기회주의 끝판왕. 뭐 좌우간 도대체 전혀 납득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또 탈레반 소탕 미군이랑 같이 하다가 네. 또 뒤에서는 또 오늘 받은 무기 그다음에 오늘 받은 정보 그대로 또 탈레반 넘겨주고 그렇죠. 예. 사실 이 상황에 대해서 되게 이 상황을 잘 그린 영화 중에 하나가 인도 영화 중에 카불 익스프레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카불 익스프레스. 이게 이제 그 카불을 취재하던 인도인 기자가 겪은 이야기를 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얘기하는 건데 네. 되게 괜찮아요. 한국에서 거의 한번 알려지지 챙겨봐야겠군요. 않았는데.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저의 그 위대한 짤방. 네. 예, 저런 그림이 만들어진 거죠. 참고로 이제 저 그림은 이제 인도 영화 꾸찌꾸찌 호따해라는 이제 샤룩칸 나오는 명작 영화인데, 예. 예, 저런 사진 장면이 영화에 실제 있었어요. 이제 군복만 제가 입혀놓은 건데. 예. 좌우간 참 여러 가지로 뭐 어떨 때는 미국, 어떨 때는 중국, 어떨 때는 뭐 다른 나라들까지 잘 활용하면서 사실은 잘 지내왔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이 파키스탄 외교사를 관통한 논리는 우리나라의 쓸모예요. 국가의 쓸모. 그러니까 냉정기에는 소련을 막는 방파제로서 미국의 쓸모가 있었고, 네. 아프간 전쟁 때는 무자히딘의 보급로로 쓸모가 있는 나라여야 됐고, 예. 테러와의 전쟁에는 알카에다 소탕하는 쓸모가 있어야 된 거죠. 거기다가 예. 중국한테는 인도양으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를 제공해야 되고요. 야, 이게 정말 길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한테는 이란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핵보유 무슬림 국가로서 또 자리매김을 최근에 하고 있죠. 이란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나라죠.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이제 지정학으로 보기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교차로라는 시점이 있는데 네. 이거를 모든 강대국에게 자신의 국가를 임대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승화시킨 나라다. 이걸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군요. 보면 그래서- 나라의 입지를 자고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짤을 보면은 지금 이제 라왈핀디에 있는 무슬림 상인으로 비유를 한 건데 네. 이분이 지금 그 테러와의 전쟁 키트도 팔고 있고 미국한테 예. 그다음에 중국한테는 또 이제 그 인도양 진출 키트를 팔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한테는 해구산 키트를 팔고 있죠. 야, 이 뭐든지 돈벌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살려 그런 건데 그리고 파키스탄이 대단한 게 이게 결국 2026년 현 시점에서는 이게 좀 실패했다고 또 현 시점에서 규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네. 이게 파키스탄은 수동적으로 접근하진 않았어요. 이 모든 걸 능동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대단한 거죠, 진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또 이제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한바탕 붙었을 때 또 압도하는 네. 모습을 보여줬죠. 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모델이 진짜로 얼마나 현금 인출로 봤을 때 성공적인 모델이냐면은 네. 1954년부터 2024년까지 70년 동안 파키스탄이 미국으로부터 군사 경제 원조가 누적 800억 달러예요. 미국한테 800억 달러. 이야. 참고 600에서 800억 달러에서 많은 수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키스탄 경제 회랑, 네. 이건 약속받은 거라서 이제 현금 집행이 되진 않은 건데 중국으로부터 투자 약속 받은 게 620억 달러예요. 중국한테 620억. 이거는 못 받을 것 같긴 한데. 예. 그 다음에 사우디와 걸프 국가한테 네. 심지어는 또 파키스탄이 IMF 구제 금융 그렇죠. 받잖아요.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러잖아요. 이때마다 수십억 달러씩 또 받아요. 예. 그러니까 세 방향에서 동시에 돈이 들어오는 모델을 만든 거예요. 이야, 합하면 한 2천억 달러는 받았군요. 보면 너끈하게.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못 사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진짜로. 근데 문제는 예. 이러다 보니까 세 군데서 돈을 땡기다 보니까 네. 이게 세 방향 모두한테 나는 너희 편이야. 라는 인상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기본적으로 외줄타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 방향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는 모호한 중립을 유지하거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상대방한테 불신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란하고 지금처럼 사우디가 이제 티격태격하는 상황이 되면 그렇죠. 이제 누구 줄을 타야 되느냐. 그래서 문제는 이제 2025년부터 이 모든 거래처가 동시에 청구서를 들이기 시작했고 26년 지금 이란전이 벌어진 지금 상황에서는 네. 파키스탄은 거의 좀 미칠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 상황이 매우 안 좋군요 지금. 네네. 그래서 카드 돌려막기라는 게 한 네. 군데서 결제 막히면 다 파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구조예요, 약간 파키스탄이. 누가 제일 돈 독촉을 많이 하고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네. 자 이제 순서대로 이제 네. 돈 도척은 아니고 이제 순서대로 누가 제일 나쁜 놈인지는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시고. 네, 그렇죠. 이제 첫 번째 청구서 이제 뒷마당의 배신입니다. 네, 사실 이거 한번 다루려고 했었는데 지금 네네. 언제 큰 일이 많아가지고 못 다루고 그렇죠. 있죠 보면은.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이제 인도를 견제하려면은 뒤쪽에 우호 정권이 필요했고
이제 탈리반이 그 역할에 되게 안성맞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저거 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군이 철수하면서 두 번째 탈리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국가 이름 아세요? 혹시 아프가니스탄 국가 새로 이름? 만들어진 탈리반 정식 명칭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슬람 에미리트. 이슬람 에미레이트. 예. 그래서 이제 독립 국가로 행동하기 시작했고 예, 예. 거기다 문제는 이제 그 탈리반에서 파생된 이제 파키스탄 탈레반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있죠. TPP라고 하는 네네. 이분들은 파키스탄의 마드라스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서 소위 말하는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해방시킨 사람들이에요. 네. 얘네들이 보기에 야 그럼 이제 우리 본국도 해방을 시켜야지가 되는 거죠. 아. 근데 파키스탄은 그런 의심 별로 없어요. 없고. 예. 또 그렇게 종교적이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남의 땅에서만 혁명하고 우리 땅에서 혁명하지 마라. 예. 그런 거죠. 파키스탄 입장은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다시 파키스탄을 들어와가지고서 파키스탄을 해방시키려고 투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국경 지역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자, 파키스탄이 기가 막힌 게 지금 내가 키워서 이제 이 아프가니스탄한테 야 얘네들 좀 어떻게 좀 우리나라 막 이런데 좀 단속을 시켜줘라고 하는데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또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동족이라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파슈툰족이라는 동족성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 아프가니스탄 탈리반의 가장 큰 적은 IS 호라산입니다. IS 호라산. 근데 문제는 파키스탄 탈레반 그러니까 TPP를 구박을 하면은 네. 이분들이 다 IS 호라산으로 넘어가가지고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하고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소한의 도피처 정도는 만들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파키스탄이 가지는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동안에 한 40년을 도와줬는데. 그래서 되려 이제 파키스탄이 이제 그 파키스탄 내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거의 엄청 많았는데 추방됐잖아요. 이분들을 모두 추방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니까 아프가니스탄 입장에서는 경제가 그러잖아요. 들어올 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난민이 들어오면 이게 다 매겨 살려야 되는 문제가 되잖아요. 수백만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옥신각신하던 2025년 9월 25일 날 탈레반의 외무부 장관이 뉴델리를 날아갑니다. 뉴델리 방문했죠. 네네. 그래서 인도 측하고 회담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무슨 발언을 하냐. 인도의 잠무 카시미르 주권을 존중한다. 파키스탄 제일 그 아픈 데를 그냥 쿡 찔러가지고. 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도 난리가 날 테니까. 자, 이쯤 되니 서로가 이제 어디가 약점인지 알고 쑤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말 듣자마자 인도가 화답을 합니다. 카불에 있는 소규모 인도인 기술 사절단이 있는데 네네. 이거를 대사관 수준으로 격상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정식 외교관계가 수립이 되는 거예요. 공식 외교관계가 수립되고. 예. 그러니까 가장 공들인 변방에서 지금 뒤통수를 정말 너무 세게 때리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자 파키스탄이 군사 카드를 꺼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24년 12월에 이제 공습을 처음 시작했어요. 작년 국경 지방을. 작년 12월, 예. 재작년 12월, 재작년부터 처음 시작을 해서 26년 2월이 되면은 이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네. 이제 커지죠. 복잡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2월 22일 그러니까 얼마 전이야.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때 이제 비밀 캠프를 공습을 했고 26일 날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대규모 공세를 선언하면서 파키스탄 쪽 국경을 공격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도 정규군을 동원한 상태였고 그러자 파키스탄이 분노한 나머지 이제 F-16을 가지고 예.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을 공격했죠. 칸다하르 예. 공군기지를 공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뉴욕타임즈가 이때 영상을 공개했는데 진짜로 한때 미군 공군기지였던 바그란 공군기지 경락고 창고 두 곳이 파괴된 영상이 위성으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만만한 우리 뒷마당부터 챙겨야겠다라고 이제 두들겨 패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또 그렇게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고 더더군다나 옆에는 또 인도라는 또 거대한 세력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십 년간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투자한 일종의 이제 파키스탄 군부의 전략적 자산이 전략적 부채로 전환되는 순간인 거죠. 순간 부채로 전환되고 네네. 이제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분입니다. 네. 아 정말 짤 잘 만들지 않았어요? 어우 놀랍습니다. 거의 사진 같죠. 예. 네. 자 아시다시피 뭐 외신에 관심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25년 4월 22일 날 저희도 많이 다뤘죠. 신두르 작전. 네. 이 펼쳐지면서 이제 두 나라가 이제 며칠 정도 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한 나흘 정도 교전을 한 끝에 5월 10일 날 휴전이 성립이 됐죠. 저희가 세 번 했죠 이걸로. 트럼프가 이제 휴전해 그래가지고 휴전돼 버렸죠. 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파키스탄이 전쟁이 나자마자 놀라운 민첩성을 보이는 게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맞습니다. 예, 미국의 이제 그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료를 공개를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근데 여기서 파키스탄이 신두르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즉각 외교 로비스트를 고용해 가지고서 미 행정부, 의원, 국방부, 국무부에 50회 이상의 대면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은 인도군의 군사기업을 중단시켜 달라라고 네. 미국이 압력을 넣은 거죠. 그래가지고 트럼프의 일기 트럼프 행정부의 보디가드였던 키스 실러가 이끄는 회사가 이 백악관 접근 루트를 확보하는데
임무를 맡았고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합참의장이 방문을 했죠.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파키스탄이 정말 이제 이런 식의 외교를 잘하다 보니까 눈치가 정말 빠른 게 트럼프가 뭘 원하는지를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추천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러려면은 전쟁이 난 곳에 전쟁을 종식시켜야 명분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트럼프도 눈치가 빠르니까 상은 받고 싶고, 물론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상을 받을 것 같진 않지만 네. 재빨리 종전 압박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도르 작전이 끝난 인도 파키스탄 분쟁이 끝난 게 트럼프의 중재냐 아니냐 가지고 인도는 또 싸웠잖아요. 그렇죠. 인도는 이걸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파키스탄의 샤리프 총리는 트럼프를 평화의 사도다라고 칭송을 하고 이제 노벨상 후보로 추천했죠. 추천도 했어요. 예. 그 인도 아대륙의 가장 유명한 속담 중에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라라는 그가 말이 듣고 있습니다. 싶어하는 말을 해라. 예. 좋은 말인데. 이게 인도와 대륙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이때만큼 확실히 저도 이때 느낀 게 얘들은 인도 애들이다. 인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본질은 종교가 다른 거지. 본질은 어디 안 간다. 네, 그래서 보상이 화려했던 게 그해 7월,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이제 파키스탄은 이제 총리와 대통령이 있지만은 실질적 권력자는 이제 그 아심 무니르라고 하는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예. 이분이 백악관에서 트럼프랑 오찬을 합니다.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거 보고. 이게 무니르 백악관 방문 자체가 로비회사가 주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도 진짜 막 웃기는 정부인 게 진짜.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2021년에 카불 공항 폭탄 테러범을 미국에 인계하는 그걸로 미국한테 선물을 줘요. 선물까지 딱 챙겨갔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트럼프 관세 발표가 있었죠. 그때 이제 인도가 난리 났었죠. 이제 보면은. 그렇죠. 인도가 그때 몇 프로 맞았죠? 그때 25 더하기 25에서 총 50%죠. 예. 결국은. 파키스탄이 19%를 맞았어요. 부여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도는 25% 맞았을 때도 이게 인도의 패배다라고 했는데 여기다 이제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징벌적 25% 더해서 50%가 된 거죠. 그러니까 31%포인트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인도와 이제 파키스탄의 관세, 대미 관세가. 네. 그러다 또 9월에 다시 또 이제 트럼프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샤리프 총리와 무시마니를 또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날 미국이 발로치 해방군, 네. 파키스탄의 반군이죠. 얘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해줘요. 맞습니다. 뭐 원하는 것도 파키스탄이 원하는 것도 들어주고. 그렇죠. 그리고 12월에 이제 파키스탄에 있는 시토르 나오는 광산에 이제 12억 달러 대출. 네. 그다음에 F-16 업그레이드 이거 진짜 안 해주던 건데. 그렇습니다. F-16 업그레이드 패키지가 승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파키스탄은 거의 트럼프의 허용, 그리고 신두작전 이후에 파키스탄은 손해본 게 별로 없거든요. 아주 야무지게 장사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인도를 이긴 몇 안 되는 순간이 된 거죠. 네. 그래 보였죠. 네. 근데 이 순간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트럼프의 호감은 거래가 성립할 때에만 이제 유효하기 때문이죠. 네. 자, 26년 2월에 다시 반전이 나왔어요. 트럼프와 모디가 무역 합의를 발표하면서 인도 관세가 18%를 급락을 한 거예요. 그렇죠. 19, 18. 절묘한 퍼센트예요. 이것도 굳이 18%냐? 예. 파키스탄보다 1% 낮은 거죠.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1년 동안 이 난리를 쳐가지고 만든 특혜적 지위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고 1년도 아니에요. 6개월이에요. 6개월 딱. 그것도 이 합의 직전에 인도는 또 이제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중국이랑 관계를 풀어내고 네. 그다음에 EU랑도 FTA 협정을 체결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6개월이 지난 관점에서 보면은 인도는 EU랑 FTA도 해결하고 네. 그다음에 대미 관세도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한 상태에서 파키스탄은 이룬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갑자기 다 쥐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모두 사라져 버린 거예요. 로비 비용만 열심히 드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를 믿은 게 잘못인 거죠. 잘못이다. 근데 사실 지금 2020년 3월의 관점에서 보면 이 정도까지일지는 다들 몰랐잖아요. 아무튼 이제 파키스탄과 이제 야당과 언론에서는 네. 외교 실패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고, 네. 구력 외교 또 이런 이야기 나왔겠군요. 보다 심지어 이제 전 서두에서 말했지만은 이제 하메네이가 죽은 상태에서 야 니네가 지금 트럼프 지금 노벨상 추천하고 이 바보들아라고 하면서 시위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오히려 국내적인 이제 분란만 더 조장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짤은 이제 또 논쟁이 될 수도 있는 네. 짤인데. 보시죠. 예. 네. 자 이제 미국의 발을 담그는 동황에도 네. 또 파키스탄은 중국을 완전히 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어차피 이제 뭐 파키스탄 경제 회랑은 1대1로의 진짜 중요한 간판 산업이고 맞습니다. 군사 장비 대부분은 이미 중국제로 바꾼 상태예요. 그러니까 경제위기 때마다 베이징도 또 긴급 자금을 더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이 양다리를 모를 리가 없냐? 중국도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알죠. 그렇죠. 그래서 황구시보의 전 편집장을 하던 이제 그 후시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키스탄과 미국의 협력이 중국의 이익을 해치면은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다. 무거운 대가를 치를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이건 진짜 외교적 언사가 아니죠. 근데 중국의 불만은 양다리도 있는데 네. 파키스탄에서 이제 과다르항이나 아니면 훈자 쪽이나 소위 서북병영구에서 자꾸 중국인 기술자들을 이제 파키스탄 반군들이 네.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키스탄 군이
특수안보사단 34,000명을 특별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중국 자산을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네. 이걸로도 지금 해결이 안 될 정도로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내가 중국으로서는 파키스탄이 믿을 만한 파트너인가? 이 내치 문제까지도.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군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파키스탄은 이제 이 양다리 타기 혹은 외줄 타기에서 잘못을 한 게 사실 신두작전 이후부터 미국에 밀착을 하고 있고 이제 이를테면 뭐 미국이랑 히토류 관련된 협정도 맺고 뭐 되게 성과가 정말 놀랍긴 했었어요.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중국에 대해서 이제 군사 경제 외교 구조가 너무 중국하고 친밀하다 보니까 쏠렸죠. 바꿀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괜한 짓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중국하고 친밀한 나라였고 그다음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국 영향권에 가장 많이 들어간 나라가 파키스탄이었는데 그거를 갑자기 또 친미로 바꾸겠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게 다 쏠려 있는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방향 틀기가 불가능한 구조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확실히 아신무니르가 하긴 이제 파키스탄 정보부가 그냥 군인이에요. 보면 외교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인도 쪽 사람들의 특기답게 단판 승부에 정말 유리한데 장기 국면에서 상황 변화에서는 유리하지만 네. 장기 국면에서는 좀 큰 수를 못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청구서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자, 파키스탄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파키스탄하고 사우디하고 이제 상호 방위 조약 체결했었죠. 보면은 2025년 9월 17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빈 살만 왕세자랑 네. 이제 샤리프 총리가 전략적 상위 방위 협정을 맺었는데 이 협정 내용 전문이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뭔가 무시무시한 내용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알려진 건 딱 한 줄인데 일방에 대한 침략은 양방에 대한 침략을 간주한다. 이게 나토 제5조랑 비슷한 공동대응 구조죠. 예. 그러다 26년 1월에 올 1월이죠. 블룸버그 기사에 의하면은 터키가 이 협정에 합류하기 위한 진전된 단계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튀르키예까지? 예. 튀르키예라고 해야죠 요새는. 예. 옛날 사람이라. 예. 비한마랑 범하라고 하는데. 예. 자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네. 이건 블룸버그가 저는 아마 터키를 견제하기 위해서 쓴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관점에서. 예. 근데 어찌됐건 아예 움직임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행여나 이게 된다라면은 나토 회원국이 NPT 핵보유국과 집단방조에 엮이는 초유의 사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건 한 번도 없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심지어 무슬림 나토라고 부르는 이제 언론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우디, 튀르키예, 파키스탄 이렇게 연결되는. 거기다가 지금 바레인이 또 파키스탄하고 약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열심히 잘 팔았군요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파키스탄이 적극적으로 팔았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스라엘 국가 입장에서는 네. 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5년 9월에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를 공습하잖아요. 맞습니다. 하마스 지도부 날린다고. 예. 근데 도하에는 미군 기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카타르는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 영토를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는데 미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사실 중동의 의구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상황이 생길 때 미국이 우리 도와줘? 그리고 그 상대가 이스라엘이었을 때 미국은 누구 편을 들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 거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바로 이 직후에 이뤄졌거든요. 사우디와 파키스탄의 이 전략적 맞아요. 방위 협정이. 예. 그러니까 사우디는 핵 보유국 같은 이슬람 국가이자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하게 핵을 가지고 있는 파키스탄과 방위 협정으로 약간의 좀 세컨 방패 혹은 이제 대안적 안전보장 장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요게 중동 국가들은 꽤 공통된 관심사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란 전 상황을 보면은 네. 가능성이 더 좀 있어지는 거죠. 파키스탄의 핵은 파키스탄의 핵이 아니고 이슬람 공동의 핵이다. 뭐 거의 이런 관점이군요 보면은. 그렇죠. 그럼 이제 파키스탄은 사실 이게 NPT 바깥에 있는 나라로서 이런 식으로 핵까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하는 거는 이것도 되게 좋은 일은 아닌데 그러면은 이제 또 파키스탄은 확실히 족쇄가 될 텐데 왜 이랬냐? 이게 돈이죠 뭐 돈. 돈도 있고요. 파키스탄 연간 해외 송금액의 절반이 걸프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파키스탄 사람들이 이제 카타르, 사우디, 뭐 사우디에만 200만 있어요. 사우디에만 200만. 네. 예. 그래가지고 이게 해결할 수 없는 이게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게 또 이 당시 협정을 맺던 작년 9월로 가면은 2023년도에 중국이 중재해서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 모드로 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될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란과 사우디가 충돌하는 시나리오를 파키스탄 이란이 상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럴 리는 없을 거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사우디만 잘 도와주면 그쵸. 이제 돈도 받고 여러 가지로 이슬람의 강국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라고 근데 했는데 문제는 서명한 지 5개월 만에 이 전제가 무너진 거죠. 이 전쟁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제 하메네이 사망 이후에 이란이 사우디에도 드론과 미사일을 날리자 사우디 국방장관 이제 칼리드 빈 살만이 문의를 육금 참모총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협정 발동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파키스탄 핵무기가 이제 테헤란을 때려야 되는 상황입니까 보면? 그러니까 즉 원칙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예. 파키스탄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 파키스탄의 외무장관이 이제 상원에서 이제 질의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 조약에 구속되는 건 사실이다. 구속되는 건 사실이다. 예. 야, 되게 강력한 발언인데? 예, 그리고 나서 바로 이란 외무부장에 전화를 해가지고서 예. 사우디 영토를 이란 공격에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 고개인데 예. 이게 파키스탄은 그러니까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놨어요 지금. 돌려막기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벌려놓은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이란하고 붙어버리면은 이란이 만약에 발루치에 있는 반군들을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됐다. 네. 그럼 파키스탄 서부는 전쟁터가 됩니다. 아수라장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서북 변경구에서 지금 TPP랑 싸우고 있죠. 예. 또 이제 서부가 그렇게 돼버리면은 북부에서 이제 또 그러니까 서북부랑 이제 예. 남서부죠. 파키스탄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약을 맺긴 했고 돈도 땡겼는데 예. 이거를 실천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다시 또 불신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얼마나 지금 상황이 골 때리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3월 11일 날 바레인이 주도해가지고서 그 유엔 결의안 2817호를 채택을 했어요. 네. 이게 이란의 걸프 국가 공격에 대한 비난 성명이거든요. 예. 이때 파키스탄이 찬성표를 던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래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는데. 이 결의안에 러시아와 중국이 기권을 해요. 그렇겠죠. 근데 같은 날 표결에 붙여진 러시아의 대안 결의안이 또 있었는데 예. 이건 부결되긴 했지만은 예. 이건 이건 뭐냐면은 이란의 자위권을 인정해 주자는 내용이에요. 여기도 찬성표를 던집니다. 뭐야? 여기 찬성표를 던진 나라는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소말리아 네 나라밖에 없어요. 뭐야?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걸프국가 앞에서는 이란 규탄에 동참을 하고 네. 다른 손으로는 또 러시아가 주장한 이란 자위권도 인정을 해야 되는 야. 이건 거의 고개의 수준인 거죠, 진짜. 야, 법이 다르다 정말. 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파키스탄이 직면한 삼면포 위와 내부 분열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시아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네. 아프가니스탄 탈리반과는 교전을 하고 있고 이란의 국경보복과 분리주의 지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그 와중에 파키스탄의 시아파 인구는 20%, 약 4천만 명이에요. 거기다가 여기가 시끄러워지면 인도가 또 배후를 칠지 모른다는. 네. 왜냐하면 모디 총리는 신드루 작전이 멈췄을 때 네. 군사 행동을 중단한다고 해서 전쟁을 끝낸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군요. 네, 진행형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인도가 이제 파키스탄을 친다. 그러면 도와줄 나라는 현재로서는 별로 근데 안 보이네요. 파키스탄이 보니까. 망하면은 이제 중국이 안 좋으니까 중국이 그래도 어떻게 또 지난번처럼 뭐 이렇게 뭐 위성 자료라도 주고 뭐 이러겠죠. 그 정도긴 할 텐데 어쨌든 좌우간 열심히 카드를 땡겨 쓴 이제 갚아야 되는 그렇죠. 청구서가 막 날라오고 있는데 돈 갚을 능력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파키스탄은 그러면. 그걸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그게 이런 식의 이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이 막 해가는 게 인도 아대륙의 특징인가요? 종특인 것 같아요. 종특. 제가 말했지만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쪽 가서 이제 이 소리하고 저쪽 가서 저 소리 한 거죠. 어쨌든 좌우간 지금 이제 이 호르무즈까지 막혀 놓으니까 네. 에너지도 안 들어와. 네. 송금도 끊겨. 네.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험한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그림은 이겁니다. 지금 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파키스탄 외교의 본질이 모든 강대국의 나를 팔되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묶이지 않는 전략이에요. 사실 인도랑 거의 비슷해요, 외교 전략은. 근데 인도는 덩치가 크고 세고 크니까. 얘는 작은 거죠. 그래서 이게 전방위 해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 해지를 하려고 그러면 또 돈을 내야죠. 보면은.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정학을 팔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맞바꾸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나를 벌어도 다른 쪽이 나를 꼭 반드시 구해줄 거라는 전제에 의해서 쓰는 건데 문제는 모두가 이제 너 이제 돈 내놔라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야 이거는 핵무기를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면은. 근데 핵무기 파는 문제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 파키스탄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찌됐건 세일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정학적으로 진짜 얘는 정말 안 좋구나라고 느낀 게 사실 이 모델을 보면 북한은 아이디어를 떠올릴만 하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북한이 국경을 대고 있는 건 중국과 러시아이기 때문에 다 핵이 있고 북한은 절대 중앙아시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절대 그러지 않고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는 예전부터 파키스탄이 갖고 있는 핵은 이제 절반은 우리 거야. 그런 그렇죠.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해왔는데 120, 200기 정도 있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란이 계속 이제 사우디를 때리는 입장에서 보면은 갖고 와라. 그렇죠. 쓰는 건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
라고 이제 할지도 모르는. 그래서 활로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 이게 파키스탄 하던 대로 하면 또 다른 거래처를 찾으려 노력하거나 또 입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이제 뚫으려고 할 텐데 네. 파키스탄이 장기적으로 살려면은 네. 거래를 줄여야 돼요. 거래를 줄이고 자기 힘을 키우는 게 상책인데 그러니까 안보는 외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력으로 해야 되는데 네. 파키스탄의 가장 큰 문제는 안보를 외상 거래하려고 하고 있고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이제 경제를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돈을 가지고 군부만 계속 비대화하고 부패 구조로 굴러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파키스탄이 원래 이제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건 사실 좀 관심이 있으면 다 알았는데 이게 이제 2026년 3월 현 시점에서 보면은 아주 결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파키스탄이 GDP 세수 비율이 10%예요. 세금이 안 거쳐요 일단. 세금 거둘 데가 있어야지. 우리나라 28%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뭐 그래도 인도보다 많이 거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네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뭘 가져올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로 많이 경제가 굴러가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려면 뭐 토지 기업도 해야 되고 네. 엘리트 과세도 해야 되고 뭐 기업도 빼야 되는데 이게 엘리트가 고 군부고 정치인이고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가지고 있는 건 또 없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수자원도 점점 말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차로에 있는 나라가 교차로로 남을 것인가 교차로에 깔려 죽을 것인가가 어쩌면 이제 결정되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파키스탄하고 파키스탄하고 직접 1대1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런 강대국들 사이에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 현란한 보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안정과 번영을 누리던 나라가 이제 UAE, 뭐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대한제국도 있었죠. 뭐 네. 그렇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이제 그러한 것들은 기존 질서가 유지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어떻게 보면은 포지셔닝을 하는 건데 그게 일방의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측 불허의 상황이 도래하니까 지금 모두가 이제 다 와장창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사실 이걸 지금 결론적으로는 파키스탄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게 네. 사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이렇게 상황이 바뀔 거라는 건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 파키스탄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거는 2025년 12월까지만 해도 네. 파키스탄이 위너였어요. 위너인 정도가 아니라 쟤네 저러다 뭘 하겠다. 네. 왜냐하면 히터를 가지고 미국이랑 협정 맺을 때 딱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쪽에서 돈을 다 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3개월 만에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환타님이 보시기에는 현재 이제 에너지도 정말 없는 상태고 네. 오히려 이제 인도는 그나마 이제 뭐 이란이랑 사바사바 해가지고 LPG 실은 배를 뭐 들여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견딜 수 있을까요? 지금 아시아에서 불안한 나라들이 몇 나라 있단 말이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예. 파키스탄이 지금 이 상태에서 무너진다라면은 네. 지금 감옥에 있는 임란칸 네. 조금 그나마 좀 나은 그렇죠. 정부가 들어선다기보다는 예. 더 강경한 종교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종이 이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식으로 자꾸 건드리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도 이란 시민이 얻는 게 뭐예요 지금. 없죠. 더 이상한 정부가 생겼고 나라는 잿더미가 됐고 그 있던 정부는 지금 지도자가 다 죽으면서 더 강경해져서 탈레반처럼 될 거란 말이에요. 그 가능성도 높아요. 탈레반, 이란의 탈레반화가 그리고 파키스탄의 탈레반도 등장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서아시아 전체가 바뀌고 있는 거죠. 핵을 가진 탈레반. 최악이죠 진짜.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점점 정권이 좀 안 좋은 식으로 격변이 한번 일어났을 경우에 파키스탄은 다음번 전장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 전 세계 많은 사람들 눈이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다 쏠리고 이제 이란, 뭐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이 3자의 행동에 일거수일투 쪽에 초점을 맞추는 사이에 사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이제 비명도 못 지르고 지금 그렇죠. 이제 빈사 상태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모든 당사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태에서 국경도 되고 있고 가장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네, 어떻게 보면 환타님이 마지막에 보여주신 사진 한 장이 이제 파키스탄의 현실을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주변 누구와 잘 지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 스스로 버틸 능력을 갖추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는 너무나 뻔한 너무나 뻔한 결론. 예. 결론을 50분 간의 대담을 통해서 내릴 수밖에 없는 네. 이 씁쓸한 현실이 2026년 3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기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예. 네. 어쨌든 지금 아시아 국가들 정말 많이 골병이 들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 잘못하면은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고 그 불똥이 여차하면 자고한 우리한테도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낯선 나라, 우리한테는 좀 멀리 보이는 나라를 소개해 주시는 우리 환타님 앞으로도 종종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환타님 나오셔서 인도와 관련된 또 이야기 해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선거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